아이고. 할머니. 저는 그날 면접장에서 제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걸 보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파란 비닐봉지가 가득한 손수레 옆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면접관 5명 전원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왜 저 사진이 여기 있는 거야?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뚜벅, 뚜벅, 구두 소리.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분.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걸음걸이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동시에 났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장? 아줌대한 종합건설 창업주. 이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경영 일선에 서 있다는 그분. 그 회장님이 왜 신입사원 면접장에? 회장님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1초, 2초, 3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장님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도연 씨, 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70대 노인의 손이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이도현, 34, 백수입니다. 아니, 백수라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백수는 적어도 쉰다는 뉘앙스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 떨어졌을 뿐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력서를 써야 하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전세 계약이 끝나간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사갈 돈도 없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 등이 저렇게 굽었을까요? 도연아, 밥 먹어. 네. 밥상을 받았습니다. 김치, 계란 한 개, 오래된 반찬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밥도 내가 먹을 자격이 있나?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물질 같았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보니 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남긴 밥을 치우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채용 공고 사이트, 신입사원 모집, 클릭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봤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저는 지방 3류대 출신입니다. 토익 850점 이상. 저는 730점입니다. 관련 경력 우대. 저는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원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 지방대 졸업. 학점 2.84. 토익 730점. 자격증 없음. 경력 없음. 특기사항 없음. 이력서를 다 쓰고 나니 한심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민수였습니다. 도연아, 오랜만이다. 민수는 대기업 과장입니다. 응, 오랜만이야. 야, 이번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올래? 다들 온대. 동창 모임.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에이, 무슨 바쁜 일이 있어. 그냥 와. 얼굴이나 보자. 진짜 안 돼. 미안.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어떻게 가? 민수는 과장, 지훈이는 변호사, 수진이는 의사. 그들 앞에서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백수야. 4년째.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우셔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그 한숨 소리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한숨은 나 때문이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뭐 했어? 이력서 썼어요. 몇 군데 넣었는데? 5군데요.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디 넣었어? 합격할 것 같아? 하지만 이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민수의 게시물. 팀장 승진 축하 회식. 오늘 너무 행복했다. 사진엔 웃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게시물. 지훈이의 게시물. 첫 승소. 변호사로서 보람찬 하루.
다음 게시물. 수진이의 게시물. 오늘 환자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울으셨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자랑스러운 날.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둠만 남았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 알바 공고를 받습니다. 야간 알바 구함. 시급 9,860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알바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몇 살이세요? 34입니다. 34이요? 네.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대학생 위주로 뽑아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나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편의점도 못 들어가는 인간이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구겨진 티셔츠, 낡은 청바지, 더러운 운동화, 무기력한 눈빛.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어줌대한종합건설 인사팀. 또 불합격 통보겠지. 저는 한숨을 쉬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어줌대한종합건설 신입사원 채용 공고.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면접 일정 11월 23일 금 오후 2시. 장소 본사 9층 회의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합격?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정말 붙을 수도 있을까?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 서류 합격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어디? 대한종합건설이요. 중견기업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면접 잘 봐라. 이번엔 꼭 붙어야 한다. 네, 엄마. 이번엔 꼭 붙을게요. 11월 23일.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온종일 면접 예상 질문을 외웠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건설업에 대한 열정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저의 장점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지 마.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산 정장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약간 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장은 없었습니다. 구두를 닦았습니다. 광을 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정장으로 괜찮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후 2시, 4시간이나 일찍 나왔습니다. 절대 늦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 저는 구석에 서서 바닥만 봤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11시 30분. 아직 2시간 30분이나 남았습니다. 회사는 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너무 일찍 도착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저는 회사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면접 팁을 읽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자신감 있게 말하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12시, 점심시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돼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안식. 슬슬 회사로 가야 할 시간.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컹. 낡은 손수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으로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파란 비닐봉지, 골판지 상자, 신문지 뭉치,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는 거의 90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검고 거칠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폐지를 주우시다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횡단보도 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두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휙. 손수레 위에 대충 묶여있던 폐지 뭉치가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조각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골판지가 도로 위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황급히 폐지를 붙잡으려 손을 뻗으셨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쿵.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무릎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바쁜 직장인들은 힐끗 보기만 할 뿐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거 자주 있어. 신경 쓰지 마. 누군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어폰을 낀 학생들은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경적만 울렸습니다. 빵빵. 비켜. 차 지나간다. 아무도 할머니를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예전엔 그랬지.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주저앉으셨습니다. 도로 위로는 여전히 폐지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폐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휴, 오늘 하루 일이 다 날아가네.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시 10분. 면접까지 50분 남았습니다. 회사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와드리면 늦을 수도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면접에 늦으면 끝이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 아버지한테 또 실망을 드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데.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무릎을 손으로 쓸어내셨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사람이 이럴 순 없지. 저는 가방을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할머니께 달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거칠고 갈라진 손,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야 늘 있는 일이지. 할머니는 무릎을 털며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편의점 안. 저는 밴드와 소독약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2,500원입니다. 2,500원. 제 지갑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쓸 돈이 10,000원. 점심가, 교통비 모두 포함해서 2,500원을 쓰면 7,500원 남습니다. 괜찮아. 점심은 굶으면 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냈습니다. 할머니께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바르세요. 저는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할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따갑죠? 조금만 참으세요. 밴드를 붙여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어떡해.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할머니. 할머니, 폐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할머니는 제 옷차림을 보셨습니다. 정장, 넥타이, 구두. 면접 가는 거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지. 그 긴장한 얼굴이랑 정장 차림이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늦으면 안 돼.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내 면접은 어쩌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1시 20분, 40분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 쪽으로 가셨습니다. 도로 위엔 폐지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워올게요. 위험해. 차 다니는데. 괜찮아요. 저는 도로로 뛰어갔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빵빵.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골판지 상자, 신문지 뭉치, 음료수 박스, 과자 상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0분, 1시 30분, 20분, 1시 40분.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정장이 땀에 젖었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졌습니다. 구두에 흙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 45분. 폐지를 절반쯤 모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지금 가면 딱 맞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자.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놓치면 끝이야. 한 발 내디뎠습니다. 뒤에서 할머니의 헐떡거림이 들렸습니다. 무거워라. 안 돼. 그냥 가. 하지만 발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친구들의 성공 자랑이 들렸습니다. 과장 승진했어. 변호사 됐어.
의사로 일하는 게 너무 보람차. 가야 해. 가야 한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좋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 할머니를 외면하고 합격하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 못할 거야. 저는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1시 50분, 1시 55분, 2시, 면접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폐지는 아직 다 못 모았습니다. 저는 계속 주었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2시 5분, 겨우 폐지를 다 모았습니다. 손수레에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안 날아갈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야? 이도연입니다. 도연이 좋은 이름이구나.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사진? 네, 기념으로요. 나 같은 늙은이랑 뭔 사진을.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이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인화해서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찰칵.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그 어떤 사진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너도 면접 잘 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삶.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시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2시 12분, 12분 지각. 저는 황급히 회사로 뛰어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 2시 18분, 18분 지각. 저는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땀에 젖은 셔츠, 흐트러진 넥타이, 흙 묻은 구두, 헝클어진 머리, 지친 얼굴, 망했다. 9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연 씨 맞으시죠? 접수 담당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면접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네, 15분 전에 종료됐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시간 엄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핑계는 처음 듣네요. 핑계가 아니에요. 정말. 다음 기회에 지원하세요. 딱 잘라 말하는 목소리.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혼자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쳤습니다.
쿵. 아팠습니다.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왜 나는 남 도와준 게 죄가 되는 세상에 사는 거야?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야? 왜? 1층 로비.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이 사진만큼은 절대 지우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납덩이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저만 느렸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터널 속 어둠. 내 인생도 저 터널처럼 끝이 안 보이는구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SNS 알림. 친구 민수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의 성공 자랑을 보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집 앞.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또 아버지의 한숨을 들어야 해. 엄마의 실망한 얼굴을 봐야 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놓았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또 놓았습니다. 5분, 10분, 복도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면접 어땠어?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TV를 껐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 이번엔 왜 떨어졌는데? 지각했어요. 지각?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몇 시간 전에 나갔잖아. 그런데 어떻게 지각을 해? 급한 일이 있었어요. 또 무슨 핑계야? 핑계가 아니에요. 할머니 한 분이. 됐어.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변명도 듣기 싫다.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도연아? 네. 아빠가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넌 착한 애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착한 것만으론 안 되나 봐.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이런 아들밖에 못 키워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무능한 거예요. 방 들어가서 쉬어라. 어머니는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가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메시지 23개,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띠링, 새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어줌대한종합건설 인사팀. 뭐지? 불합격 통보인가? 저는 한숨을 쉬며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줌대한종합건설. 이도현님, 재면접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11월 30일 금 오후 3시. 장소 본사 12층 대회의실. 반드시 참석 부탁드립니다. 재면접?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재면접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지각한 사람한테 재면접 기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동명이인이거나? 하지만 제 이름, 제 번호가 맞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줌대한종합건설 인사팀입니다. 저 이도현입니다. 재면접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 이도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지각해서 떨어진 걸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상부 지시로 재면접 기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상부 지시요? 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면접 당일 참석해 주세요. 그런데 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면접 때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부 지시? 왜? 무슨 이유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저 재면접 기회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한다. 네, 엄마. 이번엔 절대 안 늦을게요. 11월 30일. 재면접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정장을 다렸습니다. 구두를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꼭 붙는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전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후 3시. 6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절대 늦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10시 30분. 회사 로비로 갔습니다. 11시. 카페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면접 자료를 읽었습니다. 12시.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긴장돼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시. 2시. 2시 30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화장실을 5번 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시 50분.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면접 대상자가 나 혼자인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3시 정각. 저는 대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의자가 딱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면접관 5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 씨, 앉으세요. 네.
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쿵쾅쿵쾅.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편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도현 씨,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밴드를 붙여드리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셀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찍은 거지? 왜 이 사진들이 여기 있는 거야? 이도현 씨,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일주일 전 첫 면접 오던 날입니다. 면접에 지각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왜 지각하셨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셔서 도와드리다 보니 늦었습니다. 면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견딜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할머니 도와드린 게 문제가 된 건가? 그럼 이 재면접은 뭐지? 나를 불러서 꾸짖으려고?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뚜벅, 뚜벅, 구두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동시에 났습니다. 저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 회색 정장,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함께 있는 사진들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도현 씨, 네. 이 사진 속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뵌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도와드렸습니까? 네. 왜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에 늦을 걸 알면서도, 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70대 노인의 손이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침묵. 어머니는 올해 90입니다. 회장님은 스크린을 바라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사셨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 셋을 키우셨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폐지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굶으면서도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당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당신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나는 커서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 다짐 하나로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 주우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좋은 집을 드렸습니다. 강남 최고급 아파트,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간호사,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 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러 나가십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폐지를 주우며 너희를 키웠어. 그게 내 자랑이야. 그걸 멈추면 나는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돈도 충분해요. 편히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사람을 시켰습니다. 비서에게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치시진 않을까? 혹시 위험한 일은 없을까? 매일 걱정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가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어 어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비서가 달려가려는 순간 한 젊은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정장 차림에 어디 중요한 일이 있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편의점에 가서 밴드와 소독약을 사왔고 상처를 소독해드리고 흩어진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사진까지 찍어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비서가 그 모습을 멀리서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있다니. 면접에 늦을 걸 알면서도 낯선 할머니를 도와주다니. 2,500원짜리 밴드를 사주다니. 함께 사진을 찍어드리다니.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누구냐? 비서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 면접을 보러 오다가 지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각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됐다는 것을,
저는 즉시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이도현 씨의 서류를 당장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 인사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려한 이력서는 아니었습니다. 지방대 졸업, 학점 2.8, 토익 730점, 자격증 없음, 경력 없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스펙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인재는 사람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회장님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인사팀은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지각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다른 지원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하다. 무조건 재면접을 주선하라. 회장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도현 씨, 우리 회사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 출신, 토익 만점, 화려한 스펙. 하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드뭅니다. 스펙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도현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회장님 직속 사회공헌팀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사회공헌팀?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신처럼 진심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 공헌 사업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진심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월급은 신입 평균의 1.5배로 책정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를 받아도 되는 걸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도현 씨, 고개를 드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그 자격을 증명합니다. 스펙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마음만큼은 절대 잃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님의 어머니를 다시 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를 모시고 가셨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평대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젊은이.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드려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그날 이후 괜찮으셨어요? 응, 덕분에 괜찮았지. 할머니는 무릎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붙여드린 밴드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너 생각나더라. 할머니, 왜 아직도 폐지를 주우세요? 회장님이 다 챙겨주시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야. 그건 그저 진심이야. 진심. 나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봤지. 저 할머니 왜 저러고 사나?
자식이 돈이 많으면서 왜 저렇게 내버려 두나. 그렇게 수군거렸어.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할머니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이 일로 내 아이들을 키웠어. 이 일로 내 자존심을 지켰어. 돈이 있어도 편한 집이 있어도 나는 내 삶을 멈추고 싶지 않아. 이게 나야. 이게 내 인생이야. 그리고 말이야. 길에서 폐지를 줍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너처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도와준 건 단순히 폐지 줍는 걸 도와준 게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존중해 준 거야. 내 삶을 인정해 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라는 걸. 할머니, 제가 인화한 사진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A사 크기로 인화했습니다. 좋은 액자에 넣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걸 액자까지. 할머니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사진은 내 평생 보물이야. 저는 이제 어줌대한종합건설사회공헌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 날, 11월 2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드디어 나도 직장인이 됐구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도현 대리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는 분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오늘은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지하철을 탈 때면 생각합니다. 이 안에도 힘든 사람들이 많겠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노숙자 급식 봉사였습니다. 서울역 근처 무료 급식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 노숙자분이 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독거노인 방문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반지하 원룸.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 저는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쌓인 먼지를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너 같은 사람 드물어. 그 말을 들으니 회장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 고마워. 내 덕분에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고등학교 3학년 김민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중학생 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형,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지만 어딘가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동생 학원비도 못 내주는데.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할게. 대학 4년 전액.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리고 동생 학원비도 우리가 지원할게.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 회장님은 가끔 저를 부르십니다. 이도연 대리, 요즘 일은 어때? 너무 행복합니다, 회장님. 그래,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회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네, 아버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했다. 아버지,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걱정만 끼쳐드려서. 아니야.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어머니는 부엌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컸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저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50만 원. 제 첫 월급에서 뗀 돈이었습니다. 아들, 너무 많아. 내가 쓸 돈도 있는데. 엄마, 받으세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어머니는 돈을 꼭 안으시며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이도연 대리, 아니, 이제 이도연 팀장.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당신은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6개월 동안 노숙자, 급식 500명, 독거노인 방문 100가구, 소년소녀 가장 지원 50명. 이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팀원들이 잘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리더는 당신이었어요. 팀장이 된 후 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 지원, 제9호 활동, 매 프로젝트마다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구나. 1년 후, 어느 날, 회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1세, 평화롭게 잠드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조문을 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제 옆에 오셨습니다. 이도연 팀장. 네, 회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내 인생 마지막에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내가 평생 폐지를 주운 게 부끄럽지 않다고. 도연이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액자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 제가 드린 바로 그 액자였습니다. 뒷면에 할머니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젊은이. 이도연.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2024년 11월 23일. 저는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2년 후. 저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사회공헌본부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도연 이사. 이제 이 본부는 당신이 이끌어 가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무료 의료 서비스, 교육 격차 해소, 빈곤 가정주거 개선, 매일이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누구시죠? 3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김민준입니다. 아, 민준아. 민준이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잘 다니고 있어?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 합격했어요. 정말? 네. 사회공헌팀으로 배정받았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이사님, 저도 나중에 이사님처럼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이사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심이 이어지는 거구나. 내가 받은 선물을 민준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지.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매정할 때가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착해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진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저는 여전히 핸드폰 배경화면에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살자.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도 힘들고 지쳐 있나요? 당신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흘린 작은 땀,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처럼요. 저는 34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착해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베푼 선의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엉뚱한 시간에,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베푼 적이 있나요? 당신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소였습니다.